안녕하세요, 여러분. 필기 합격 영상에 이어서 커말 1급 실기 합격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작년 10월에 필기 합격을 하고 지금에서야 실기 합격 영상을 찍네요. 저는 올해 3월 초에 실기 합격을 하고 총 7번의 시험을 쳤습니다. 20년도에 2번 시험을 치고 21년도에 5번 시험을 치고 그래서 총 7번의 시험 중에 마지막 7번째 합격을 하게 되었고 제 계획보다는 조금 늦은 영상이지만 7번의 시험 노하우가 들어있으니까 기대하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020년도랑 2021년도에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바뀌었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게 다가왔는지 이런 걸 먼저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선 저는 실기 공부는 유동균 인강을 활용을 했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에는 독학으로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딱 들었는데 도저히 실기는 혼자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유명한 유동균 인강의 힘을 빌렸고 20년도에는 2번 시험을 쳤어요. 2번 시험을 쳤는데 유동균 인강 1단계만 전체적으로 한번 풀고 시험을 쳤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공부량으로 시험을 쳤던 거죠. 근데 21년도에 불합격한 점수랑 20년도에 불합격한 점수를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제가 20년도보다 21년도에는 당연히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시험을 봤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점수가 비슷하다는 말은 아무래도 21년도 개정된 후가 훨씬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20년도에는 그렇게 2번 시험을 치고 불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개정을 맞이하게 되었죠. 개정을 하고 2번 시험을 신청을 했습니다. 연달아 시험 접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유동균 인강 2단계를 한번 또 쫙 풀고 갔어요. 1단계 풀었던 베이스가 있으니까 2단계를 한번 풀고 가면 붙겠지 하고 딱 쳤는데 개정된 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합격 날짜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풀면서 느꼈어요. 아, 이번에 공부한 양으로는 합격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느껴가지고 합격, 불합격 기다리지도 않고 3번의 시험을 또 신청을 합니다. 3번 시험을 신청할 때 마음가짐은 무조건 붙어야지였어요. 왜냐면 이게 실기가 문제, 엑셀이 예로 들면 문제 1, 2, 3, 4 이렇게 있고 문제의 개수 이런 식으로 있는데 다 비슷하잖아요. 유형도 비슷하고 물론 개정됐을 때 더 어려워졌다는 거 빼고는 다 비슷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하기도 싫고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신청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3번 연달아 시험을 신청했을 때는 공부를 조금 전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그래서 2단계를 총 3번에 다시 완독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실기는 아무래도 직접 푸는 거다 보니까 답이 할 때마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보고 이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를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손에 익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3번 정도 완독을 하고 또 플러스 개정된 후에 많이 나오는 함수, 개정된 후에 전과는 다르게 나오는 함수 이런 것들을 공책에 좀 정리를 했어요.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암기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공식을 아예 필기를 해서 공식화시켜서 외워가지고 시험을 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3번 연달아 치는 시험에서는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쳤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6번째 시험에서 합격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2점이 모자라는 걸 보고 이러면 다음 시험도 이런 식으로 탈락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딱 드니까 진짜 너무 갑갑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저는 심지어 하나 더 추가로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합격이 돼서 추가로 신청하는 그 수수료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 그렇게 해서 취소를 하고 이제 약간 해피엔딩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7번의 시험을 치면서 느낀 점은 확실히 엑셀 함수가 어려워졌어요.
뭔가 20년도에는 첫 번째 문제 같은 거는 당연히 이게 점수 따는 문제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쉬운 게 대놓고 있었는데 2021년도 1번 문제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페이지 설정하는 거나 인쇄 영역 나누기 이런 부분에서 약간 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문제 1도 쉽지가 않았고 문제 2는 뭐 계산 부분이니까 당연히 전과 지금이나 부담감은 동일했고 3번이 저는 제일 힘들었는데 이게 부분 점수가 없다 보니까 그 보기 중에 하나만 안 하거나 틀려도 10점이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엑셀 1번부터 4번까지 있었을 때 틀릴 만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문제 3번에서 틀리면 무조건 불합격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3번 풀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고 4번은 그냥 버릴 건 버리고 풀 건 풀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생각을 했고 4-3번은 쉽기 때문에 시간 없어서 못 푸는 일이 없도록 좀 빨리 풀었어요. 이건 조금 나중에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엑셀도 액세스도 새로운 유형이 많이 나왔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딱 1, 2월 개정되자마자 시험을 또 쳤던 거라 인강 책에서도 이렇게 준비된 부분이 많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 시험을 칠 때마다 그 시험 치신 분들이 댓글 달아가지고 이건 어떻게 풀었나요? 저건 어떻게 풀었나요? 이런 식으로 같이 공부를 하면서 풀었어가지고 그게 뭐 좋다면 좋았던 점, 나빴다면 힘들었다면 힘들었던 점인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5월 말이니까 한 회차로 다시 모의고사가 만들어졌다고도 들었고 그리고 1월부터 5월까지 양이 또 쌓여져 있으니까 저 1, 2월에 시험 치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7번 시험을 친 제가 생각하는 나름의 꿀팁 같은 걸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시험 접수를 꼭 연달아서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커먼을 실기는 난이도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천차만별로 바뀌기 때문에 시험을 연달아서 신청을 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공부를 했다는 가정하에 뭐 전에 시험 쳤던 부분에서 아쉽게 틀렸던 부분, 실수했던 부분 이런 거를 바로 대비를 해서 다음 시험을 보면 더 잘 칠 수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저는 연달아서 그 공부했던 기억이 남아있을 때 시험을 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하는 건데요. 제가 총 7번의 시험을 봤잖아요. 근데 그 7번 중에 4번째 시험을 칠 때까지만 해도 문제 푸는 순서를 따로 정해두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엑셀이든 액세스든 그냥 순서대로 1, 2, 3, 4번 이렇게 풀었는데 그럴 때마다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항상. 그래가지고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빨리 풀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자신 있는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시간 절약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1번, 4번, 3번, 2번 이 순서대로 풀었어요. 1번은 뭐 그래도 엑셀 중에 가장 쉬운 거니까 먼저 풀고 4번은 4-2번은 저는 버렸습니다. 4-2번은 문제 푸는 시간에 비해서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4-2번은 버리고 그러고 4-1번, 4-3번을 먼저 풀었어요. 근데 4-1번도 그렇고 4-3번도 그렇고 어느 정도 유형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공책에 따로 이렇게 적어놓고 그거를 그대로 대입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풀었고 그 다음에 3번 풀었는데 3번이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1번, 4번을 풀어놓고 집중을 해서 풀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번 계산 문제를 풀었습니다. 계산 문제도 6문제 정도 있는데 6문제 중에서 다 알면 좋겠지만 딱 내가 모르는 함수가 들어있는 문제를 먼저 푸는 거는 시간을 낭비하는 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6문제 중에 내가 다 아는 함수가 있는 것부터 먼저 풀면은 그래도 많이 풀 수 있고 그래도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시험 시작 전에 컴퓨터에 뭐 문제 있는지 확인하라고 이렇게 시간을 주잖아요. 그때 최근 함수 사용했던 거 들어가 보는 건데 저는
그 최근 함수에서 있었던 함수가 문제에 그대로 나왔던 적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꼭 나오지는 않더라도 그 최근 사용했던 함수에 들어있는 그 함수를 보면서 이건 어떨 때 쓰이는지, 이건 어떤 공식에 쓰이는지 정도를 한번 환기시켜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안 나왔지만 다른 분들은 최근에 사용한 함수, 거기 있던 목록에 거기 있던 함수가 본 시험 문제도 나와서 수월하게 푸셨다고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그 시간에 거기 눌러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넉넉히 2, 3주 동안 컴알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컴알 시험을 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최소 시험기간, 학교 시험기간이라거나 다른 영어 자격증이랑 동시에 컴알 시험을 준비한다 라고 하시면 저는 그거는 약간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컴알이 그렇게 동시에 진행했을 때도 따기 쉬운 정도의 난이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아싸리 2, 3주는 딱 컴알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때 바짝 집중해서 합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7번 시험을 치면서 느꼈던 후기, 합격, 꿀팁 같은 거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7번이나 시험 칠 줄 몰랐어요. 기껏 해봐야 3번 정도 시험 치고 이렇게 합격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시험이었거든요. 특히 합격 전날에는 잠도 엄청 설치고 그리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 시험이. 예를 들어 컴알 실기도 제대로 합격을 못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지경까지 가버리게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합격을 하고 나면 또 그런 생각을 왜 했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때 아니면 언제 엑셀 이렇게 진하게 한번 공부해 보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좋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합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서 공부하시기 바래요. 제가 찍은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꼭 N수하지 마시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서 빠르게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들 원하시는 바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